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대구에 휴가를 다녀온 해군 장병이 코로나19 정밀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같은 비행기를 탄 탑승객과 부대 안 장병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1차 간이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던 해군 장병 22살 A씨가 질병관리본부의 정밀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대구로 휴가를 간 뒤 18일 대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저녁 8시 21분 제주공항에 도착했고 택시로 제주공항 옆 부대 앞에 내린 뒤 편의점에 들렀다 9시 23분쯤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A씨는 대구공항에서부터 택시에서 내릴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이튿날인 19일부터 기침 증상 등이 발생해 20일 오전 부대 구급차로 제주 한라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1차 간이검사를 받았고 이후 부대로 복귀했다 오후에 양성 반응이 나오자 제주대병원으로 이송돼 음압병상에서 치료 중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서 대구공항 또 항공기 또 제주공항에 도착해서는 택시를 이용해서 일반 시민하고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제주도는 A씨가 탔던 택시의 50대 기사와 편의점 직원을 자가 격리하고 편의점은 휴업 조치했습니다. A씨는 증상을 보인 직후 부대 안에서 격리됐지만 부대에 복귀한 날은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생활했고 19일에는 해당 부대에 초등학교 교사가 방문했던 사실도 확인되면서 부대 안팎의 전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슈퍼 전파가 있었던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31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뒤 제주에 들어온 30대 남성에 대해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잠복기인 24일까지 자가격리 조치하고 도내 신천지 교회 신도를 모두 조사해 대구 방문 이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제주도 교육청이 교직원들을 상대로 해외 국가 방문 이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교직원들을 상대로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중국을 비롯한 해외를 여행하거나 방문했던 이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도 학교장 재량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방문 이력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191곳에 정상개학을 준비하도록 공문을 보냈지만 코로나19가 지역사회 전파 양상을 보임에 따라 개학 연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찬반 단체들이 다른 주장을 펴는 쟁점 사항의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한데요. 한국갈등학회는 토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도민 200여 명 규모의 수기형 공론조사로 도민 의견을 결정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갈등 영향 분석 용역을 맡은 한국갈등학회는 제주도와 국토부, 범도민 추진협의회, 비상도민회의 관계자, 전문가 등을 면담했습니다. 갈등 당사자들은 제주 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과 오해나 의혹 해소를 위한 정보 공유, 오버투어리즘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의견차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2공항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와 입지 선정의 타당성, 도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주체별로 극명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에 따라 갈등 해소 방안으로 현 제주공항 확충의 실효성과 입지 타당성 등의 주제를 놓고 5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뒤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도민을 참여시켜 공항 인프라 확충 규모와 제2공항 찬반 근거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공유하고 수렴하는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조금 생각이 다른 분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번 생각을 통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조금 더 정제된 도민 의견 수렴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설명회 자리에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현 공항 인근의 주민분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도청업 천마촌 사람들 앞으로 의견 청취 대상으로 조금 더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과연 그 대립되는 주장을 해소하실 수 있으십니까? 용역진들이? 용역진은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견차를 좁히는 게 갈등 해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찬반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것들은 훨씬 더 갈등이 크더라
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갈등학회는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다음 달 2일 최종 보고서를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개 결정에도 국토부의 부실한 정보 공개 행태는 여전하다며 국토부는 주민들과 진정한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토부가 중앙행정심판위 정보 공개 결정으로 공개한 자료에서 입지 선정 발표 이후 지역과 소통하기 위해 40차례 간담회와 면담을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주민과의 협의가 아닌 비공식적 방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 씨 측 주장과 달리 법원은 계획 범행으로 본 건데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제주지방법원. 연녹색 수의 차림의 고유정이 호송차에서 내리자 시민 수십여 명이 몰려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소리칩니다. 검찰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펜션으로 유인해 미리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뒤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고유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고유정에겐 전 남편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래에 비해 왜소한 아이가 친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유정이 현 남편을 재우기 위해 차에 수면제를 타먹였다고 확증할 수 없다며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유정은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상태로 방청석에서 보지 못하도록 했고 끝내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더 참혹하게 죽어야 사형 선고가 날까요? 재판부의 양형 기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가족으로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수사를 했다면 결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경찰에 대해서도 반드시 저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면서 검찰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친환경 겨울 감자가 본격적으로 수확되고 있습니다. 물이 풍부한 환광변에서 수막 재배로 키운 건데 봄에 심는 감자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경남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천의 한 시설하우스 안, 감자잎이 파랗게 자랐습니다. 가을에 씨감자를 심어 키운 친환경 겨울감자입니다. 봄감자는 보통 3월에 씨감자를 심고 6월 장마 전에 수확하지만 겨울감자는 9월에 심어 이듬해 2월에 수확합니다. 감자가 출하되지 않는 겨울철에 유통되기 때문에 봄감자보다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이맘때 많이 재배하는 딸기나 양상추보다 일손이 적게 들고 가격 변동이 적어 안정적입니다. 크게 뭐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심을 때 캘 때만 좀 일손이 들어가는데 그 요즘은 또 뭐 기계 있고 잘 돼 있고 하니까 그 우리가 참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합천 겨울 감자는 미사질 양토와 수막 재배가 가능한 환강 인근의 풍부한 지하수 등 좋은 재배 조건에서 자랍니다. 농민들은 올해 아이쿱에 시설 재배 감자 100톤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55톤보다 물량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00톤 정도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을 내년쯤에는 약 한 200톤 정도 해서 생산 규모를 좀 확대를 안정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겨울철 시설하우스에서 키우는 친환경 감자가 합천군의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합천 감자. 금요일인 오늘 오전에는 파란 하늘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저녁부터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우량은 5에서 10mm고요. 이번 비는 내일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오늘도 날이 포근하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낮 최고 기온이 1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부터는 비가 그친 뒤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오늘보다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모레엔 내일 아침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내려가면서 다소 춥게 느껴질 수도 있는 만큼 주말 동안에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남부가 8도, 서부와 동부가 7도, 북부가 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가 17도까지 오르겠고 동부는 16도, 남부는 1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다가 저녁부터는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0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상엔 안개나 방무가 끼는 해역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로 일겠고 내일부터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만큼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제주도가 정부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코로나19 확산이 2분기 이상 지속될 경우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인 제주 경제구조 탓에 대응력이 부족하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 원희룡 지사는 전기차 확대에 역주행하는 정부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원 지사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미래 핵심 산업인 전기차와 친환경차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는커녕 한전의 적자를 이유로 1조 원이 넘는 전기료 할인 혜택을 폐지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원 지사의 발언은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면제해온 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이 올해 7월부터 50%, 2022년부터 100% 부과되고 사용요금도 기존의 50% 할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직원 17명이 연가를 받지도 않고 외부 강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 감사 결과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기능이나 국가 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근무 시간 내 겸직 업무 수행이 허가돼도 연가나 외출, 조퇴 등을 해야 하지만 농업기술원 직원 17명은 2017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106차례에 걸쳐 이 같은 조치 없이 외부 강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위는 도 농업기술원에 25건의 주의와 시정 권고 통보를 요구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한 건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강창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습니다. 민주당 최고위는 선대위 명칭을 대한민국 미래준비 선거대책위로 하고 제주 지역은 강창일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선대위를 발족했는데 각 시도당별로 선대위를 구성해 4.15 총선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JDC가 경영기획본부장과 실처장급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조합은 문대림 이사장이 선거 측근 낙하산 인사로 JDC를 사조직화하고 있다며 강승수 경영기획본부장의 임명을 철회하고 홍진혁 홍보실장을 조직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문대림 이사장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취임 전 노조에 약속한 공정과 정의의 조직 문화에 대한 실천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